6학년 1학기 3단원의 두 번째 정리 영상입니다. 여러 가지 기체,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변화 차시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이 영상에서 다룰 건 크게 네 가지입니다. 교과서에서 네 가지가 남았는데, 첫 번째는 압력이 변했을 때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가. 그 다음에 두 번째, 온도가 변했을 때 기체의 부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. 그 다음에 세 번째,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하는 학습이고요. 네 번째, 거품이 오래가는 목욕제를 만드는데 종이컵에다가 넣어서 물에 빠뜨리는 그 실험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압력이 변했을 때 기체의 부피 어떻게 변화하는가예요. 얘를 먼저 하기 전에 단어 정리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압력이란 단어가 있어요. 이 압력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이었나요? 네, 누르는 힘이에요. 눌리는 힘이고요. 뭔가 여러분이 힘을 가했을 때 눌리죠. 그게 전부 다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기체의 부피라는 단어. 부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었나요? 네, 부피는 차지하고 있는 크기입니다. 그 크기라는 게,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풍선을 불어요. 그러면 풍선을 불면서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풍선의 크기가 풍선의 부피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, 이 차시에서는 기체에 힘을 가했을 때 그 기체에 차지하는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얘를 실험하기 위한 준비물은요, 첫 번째 스포이트를 준비를 하면 되고, 두 번째는 스포이트 안에 물을 집어넣을 거예요.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번째 실험을 하기 위해서 주사기를 두 개를 준비를 할 겁니다. 이 주사기 두 개를 이제 하나는 공기만 집어넣고 하나는 물만 집어넣을 거예요. 이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실험을 위해서 스포이트 실험을 할 건데, 스포이트 안에다가 물을 이런 식으로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뒤집어 넣어요. 그러니까 공간을 조금 남겨놓고 물을 채우고, 두 번째는 위에 손가락으로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. 막은 상태에서 세 번째, 스포이트 아랫부분 머리 부분을 눌러줍니다. 양쪽에서 힘을 가해요. 이 힘을 가하는 게 바로 압력이 커진다는 소리겠죠. 그러면 물이 있고 위에 공기가 좀 있단 말이에요. 만약에 힘을 주었을 때 공기가 변화가 있다면 점점 물이 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. 공기에 만약에 부피가 줄어든다면, 그리고 공기가 아무리 힘을 가해도 그 공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면,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그대로겠구나. 그래서 물이랑 공기의 그 높이가 똑같을 겁니다. 근데 우리가 이 실험에서 볼 수 있었던 결과는 어떻게 됐었어요? 눌렀을 때 공기가 조금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어요. 물 높이가 점점 올라갑니다.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다? 물의 높이가 높아지는구나. 그리고 공기의 부피가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압력이 세지면, 압력을 가하면 공기는 그 크기가 줄어드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자, 첫 번째 스포이트 실험에서는 이렇게 알 수 있었고,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. 주사기를 활용한 실험을 보면요, 주사기에다가 똑같이 두 주사기를 준비를 하시고, 그 각각의 주사 위에 공기와 물을 같은 양만큼 넣는 거예요. 공기를 저만큼 넣었으면 물도 이만큼 집어넣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얘를 두 번째, 손가락으로 똑같이 둘 다 막은 다음에 약하게도 눌러보고 세게도 눌러보고, 그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과를 봤을 때, 공기만 차 있는 친구 있잖아요. 공기만 차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기의 선이 밀려 들어가요. 안으로 밀려 들어가고요. 누르면 들어가요. 하지만 그 상태에서 다시 손을 떼면 다시 밀려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. 가했던 압력이 줄어들면 다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성질이 보이고요. 물 같은 경우에는 어땠냐? 물은 이 선이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. 변화가 없어요. 그래서 물은 눌러도 들어가지 않는구나. 우리가 이 실험들, 스포이트와 주사기 실험을 가지고 알 수 있었던 결과를 정리하자면, 공기는 누르면 들어간다. 이거를 좀 더 과학적인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,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. 공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. 근데 아까 물은 눌렀을 때 어때요? 주사기에서
변화가 없었죠. 그러니까 공기와 물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물은 안 눌리더라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온도가 변했을 때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실험을 할 건데 똑같이 준비물이 있겠죠. 첫 번째는 삼각 플라스크, 두 번째는 고무 풍선,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커가 두 개가 필요해요. 그 다음에 네 번째, 이 안에 들어갈 얼음물과 뜨거운 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스포이트, 식용 색소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. 그럼 먼저 첫 번째 실험부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실험은 비커 두 개를 준비를 하세요. 그래서 뜨거운 물과 얼음물을 각각 넣어 놓습니다. 그럼 뜨거운 물에는 막 연기가 막 김이 올라오겠죠. 거기에다가 이제 삼각 플라스크 위에다가 저렇게 고무 풍선을 뚜껑을 딱 덮어뒀듯이 끼워놔요. 그래서 한 번씩 한 번씩 뜨거운 물과 얼음물에 집어넣는 건데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? 뜨거운 물 안에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는 위에 있었던 고무풍선이 점점점 부풀어 오르는 걸 알 수 있었어요. 뜨거운 물에 넣었더니 점점 올라가네? 안에 있는 공기의 양이 많아진 건가? 양이 변했다기보다는 부피가 변했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얼음물에다가 이 친구를 다시 집어넣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부풀어 있었던 삼각 플라스크 위에 있는 고무풍선이 다시 수그러드는 걸 볼 수 있어요. 얼음물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변화가 완전 반대로 나타나게 되네요. 그랬을 때 두 번째 실험을 한번 보도록 하면요. 아까 준비했던 식용 색소를 물에다가 풀어요. 그 다음에 저기 스포이트에다가 살짝 조금 가운데쯤에 되게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과 얼음물을 준비를 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다가 거꾸로 갖다 대는 거예요. 퐁당해요. 퐁당 담갔을 때 이제 이 높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. 근데 어떤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는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각각 이 원래는 위치에 있었죠.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는 올라가고요. 위로 올라가고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아래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. 뜨거운 물에 넣었으면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있는 공기의 그 공간이 늘어났구나. 부피가 커졌구나 라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거고요.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원래 있던 만큼보다 공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방울이 내려간 거예요. 부피가 작아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론, 뜨거운 물에 넣으면 고무풍선과 스포이트 속 공기의 부피가 커진다. 얼음물에 넣으면 고무풍선 스포이트 속 공기의 부피가 작아진다. 네, 그 다음 내용입니다. 공기를 이루는 여러 가지 기체엔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결과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공기 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, 이산화탄소 이외에도 사실은 질소라는 기체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산소,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, 그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수소예요. 그 다음에 네온, 그 다음에 헬륨 가스,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기타 등등 더 아르고닌이 뭐니 더 많은데 일단 이 6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. 각각의 용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과자 같은 거 사면 많이 들어있어요. 우스갯소리로 1,000원짜리 과자 사면 500원은 질소고 500원은 과자다 그런 얘기 있는데 질소는 식품 포장할 때 그런 데 많이 쓰입니다. 질소가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요. 이제 산소에 닿으면 음식이 썩거나 하는데 식품 포장할 때 질소를 집어넣으면요 오래가요. 산소보다, 공기보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는요 우리가 숨 쉴 때도 활용을 하고요. 의료기기 산소 같은 거 많이 들어가지요. 그 다음에 산소가 불타려면 산소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금속을 절단할 때도 산소가 필요해요.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사용이 되고요. 세 번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먹는 탄산음료, 그 다음에 구명조끼 안에 이렇게 가득 채우는 그 공기가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소 같은 경우에는 요즘 수소전기 자동차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죠. 그래서 자동차나 아니면 수소 발전소 같은 거, 발전소에 들어가는 전지 같은 데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. 그다음에 네온은요, 여러분이 요즘은 다 LED를 쓰는데 예전에 이제 전광판 같은 거, 조명, 전광 그런데 네온이 많이 들어갔고요. 색깔을 띄어요. 되게 신기하게.
그다음에 헬륨은 여러분 왜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뭐 목소리 변조 같은 거, 뭐 헬륨 풍선, 높이 올라가는 그 풍선 같은 데도 들어가고요. 그런 용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네 번째로는요, 거품이 오래가는 목욕제 만들기예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험인데 준비물이 좀 필요했었죠. 좀 많아요, 여기는. 일단 세 종류의 가루들이 필요한데 탄산수소 나트륨, 시트르산, 녹말이라는 이 가루들을 갖다가 우리가 섞을 거예요. 섞으려면 접시가 필요하고요. 접시도 또 5개 정도나 많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고, 그 다음에 섞을 뭐 스포이트와 그 다음에 숟가락 같은 거, 이런 것들이 필요했고요. 스포이트는 이제 물을 넣는 거고, 이 종이컵에다가 담글 거기 때문에 접시와 종이컵 5개씩, 그 다음에 비커 5개, 그 다음에 물과 초시계, 장갑 등등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. 자,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, 탄산수소 나트륨과 시트르산, 녹말을 일정 비율로 섞어요.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는 한 15숟가락 정도를 나와 있을 거예요. 그러면 탄산수소 나트륨 뭐 5숟가락, 시트르산 5숟가락, 녹말 5숟가락, 그런 식으로 섞고 물을 조금 섞어요. 그 다음에 종이컵에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전체 양이 변하지 않게, 예를 들어서 탄산수소 나트륨 A를 뭐 늘리면 시트르산을 줄여야 돼요. 왜냐하면 종이컵 한 컵에 꽉 채울 정도로만 넣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뭐 그림으로 나타내자면, 만약에 탄산수소 나트륨이 전에 적었는데 시트르산이 더 많았다, 그러면 전체 양이 저만큼이 나왔잖아요. 그러면 두 번째 다른 비율로 실험을 할 때는 이제 반대로 앞에 있는 친구 A를 많이 넣고 B를 줄이는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전체 양을 똑같이 만들었을 때 얼마나 오래 가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결과는 탄산수소 나트륨과 시트르산의 비율이 거의 비슷할 때 가장 오래 갔어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뭐 직접 실험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결과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3단원 기체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고요. 이번 단원에서 중요했던 건 아마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아니었을까 합니다. 자,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. 4단원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